자, 안녕하세요. 1강. 1강이 12페이지죠. 제목이 명사와 동사로 문장 쓰기, 이런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1형식, 3형식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목을 명사와 동사로 문장 쓰기라고 정한 이유가 있어요. 앞 강의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명사의 기능이 굉장히 많죠. 동사를 제외한 주어, 목적어, 보어라는 모든 문장 성분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명사의 기능이 한국어, 영어가 똑같습니다. 자, 기억해둬요. 한국어, 영어, 명사의 기능은 똑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한국인이 영어를 하기 제일 힘들어하는 이유가 우리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어순 차이라고 합니다. 말의 순서가 다르다. 이 어순 차이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어순 차이라고까지는 알지만 이 어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그 어순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특징, 이걸 좀 잘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영어를 쉽게 접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여기서는 문장이 짧지만 뒤에 가면 굉장히 긴 문장을 써낼 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요 특징, 영어와 한국어의 중요한 차이점,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또 우리가 긴 문장을 써낼 때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잘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일단 명사의 기능이 똑같다. 그리고 라고 했는데 명사의 기능은 똑같지만 한국어와 영어의 어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어는 명사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아는 분도 있겠죠. 한국어는 명사에 조사라는 걸 붙입니다. 조사라는 게 뭔지 일단 한번 봐도요. 조사는 명사에 붙어서 그 명사의 기능을 표시해주는 말, 이거를 우리가 조사라 그럽니다. 한국어는 명사를 안 그러고 체언이라고 해요. 국어 시간에, 그죠? 어쨌든 명사에 조사라는 걸 붙입니다.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거기 문장에 이런 게 있어요. 동물들은 숨쉰다. 너는 자는구나. 꽃들이 핀다. 나무가 속삭인다. 선생님께서 기침하셔. 여기 보면 명사 다음에 파랗게 은는 이가 깨서가 붙어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주격조사라고 말합니다. 즉 동물, 너, 꽃들, 나무, 선생님, 이게 뭐 명사지만 이 명사가 주어가 되게 만들어주는 건 바로 지금 뒤에 붙은 은는 이가 깨서 이 조사들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영어는 조사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영어 문장을 보면 뭐 animals breathe, you sleep, flowers bloom, the tree whispers, 뭐 이렇게 되어 있는, our teacher cough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형식 문장일 때는 별 이제 뭐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런데 이제 동사가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들이 있죠, 그죠? 타동사라고 하는 동사들 밑에 보니까 나는 태권도를 배워. 자, 태권도에 뭐가 붙었죠? 을이 붙었어요. 그리고 동물들이 이 물을 마신다. 을이 붙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날이라는 건 나를이죠. 날 미워하셔. 그의 아내는 과학을 가르치고 철수는 수학을 공부하고 아버지가 이 게임을 좋아하십니다. 어때요? 자, 명사에 뭐가 다 붙어 있습니다. 1형식은 별로 할 말이 없지만 3형식 가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어는 명사에 조사를 붙여서 기능을 표시한다.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한번 잘 봐둬요. 자, 한국어는 이렇습니다. 명사에 조사가 붙어요. 그리고 또 명사가 따라와요. 그리고 이 명사에 조사가 붙습니다. 이 명사에 조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가 주어인지 얘가 목적어인지 금방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명사끼리 이렇게 나열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은 주어 목적어가 조사 때문에 구분이 되니까 주어 목적어의 자리를 바꿔도 아무런 무리가 안 생겨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린 왕자는 장미를 사랑한다. 어린 왕자는 장미를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미를 주어 앞으로 빼봅시다. 그 장미를 어린 왕자는 사랑한다. 어떻습니까? 아무런 이상한 점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조사로 이 장미가 목적어라는 걸 표시해뒀기 때문에 이 목적어가 주어 앞에 있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한국어는 조사 때문에 문장의 어떤 이 유연성이 굉장히 강한 언어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명사끼리 필요한 것들이 앞에 조사 때문에 구분이 되니까 쭉 늘어서고 마지막에 동사다라는 게 와요. 즉 한국어는 조사 때문에 동사가 항상 문장 끝에 온다라는 특징이 생깁니다. 기억해 둡시다. 자, 정리하면 이래요. 한국어는 명사의 기능을 조사를 붙여서 표시한다. 따라서 명사의 위치가 자유롭다. 그리고 동사는 항상 문장 끝에 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는 어떤가? 영어는 조사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조사가 없는 영어도 한국어처럼 이렇게 명사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어는 이렇게 그래서 명사를 이렇게 쓰고 나서 또 명사를 쓰는 걸 굉장히 싫어요. 명사끼리 붙는 걸. 조사가 없으니까 헷갈리기 쉽거든. 그래서 이렇게 안 써요. 그래서 영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명사의 기능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즉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어가 되는 거죠. 동사 뒤에 오는 명사는 목적어이거나 보어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영어는 명사의 기능을 뭘로 표시한다? 명사의 위치로 표시한다. 동사를 기준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뭐다? 한국어와 굉장히 다른 어순 차이가 발생했죠. 한국어는 이 동사가 제일 끝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어, 목적어 이렇게 따라왔었잖아요. 근데 영어는 이렇게 돼버린 거야. 어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조사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한국어가 뭐다? 동사가 문장 끝에 온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영어는 어떤가? 영어는 주어 다음에 반드시 동사가 따라와요. 자, 어떤 경우에도 물론 의문문, 도치 빼고 대부분의 경우 영어는 주어를 말하고 나면 반드시 동사를 거쳐가야 됩니다. 동사를 표현하지 못하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한국어와 영어의 어순 차이가 생겨요. 또 하나, 영어는 조사가 없으니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굉장히 딱딱한 문장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어와 달리 유연하지 못한 거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해를 했으면 이제 요거 하나만 더 이야기할까? 방금 말한 거 한번. 자, 영어는 주어를 말하고 나면 반드시 동사를 거친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동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머지 아무리 많은 문법을 배워놔도 써먹지 못해요. 그죠? 동사가 바로 여기 오니까 이걸 거쳐가야 나머지 우리가 투부정사의 용법이네, 뭐네, 관계사절이네, 이런 걸 배워도 이걸 거치지 못하면 나머지가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모두 명사와 동사로만 문장을 쓸 때, 물론 다른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명사의 기능은 똑같다. 즉,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그런데 한국어는 조사로 명사의 기능을 표시해준다. 그래서 명사의 위치가 자유롭다. 또 동사가 항상 제일 끝에 오게 된다. 문장 끝에. 영어는 조사가 없다. 그래서 명사의 위치로 그 기능을 표현한다. 따라서 주어 다음에 반드시 동사가 온다. 그리고 명사의 위치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특징이 생깁니다. 됐죠? 자, 그것만 이해하면 이 파트는 별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을 써나가면 되니까. 자, 옆에 군더더기 몇 개가 있는데, 영어에 S, ES 붙이는 거, 지겹도록 배운 거죠. 자, 영어는 1인칭은 뭐다? 나와 나를 포함한 우리가 1인칭. 2인칭은 너와 너희들을 포함한 2인칭. 유죠. 그죠? 그리고 3인칭은 나와 너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게 3인칭입니다. 그래서 he, she, it, this, that. 그리고 they도 다 3인칭이죠. 그런데 이 3인칭 중에 단수 he, she, it, this, that 요런 게 주어이면 동사가 현재일 때 동사에 s, es, is 붙인다. 지겹죠?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해나가면서 조금씩 익히면 돼요. 요 부분은 그냥 옆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언제 es 붙이는지 is 붙이는지 옆에 박스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됐고, 그리고 이제 13페이지 들어가면 동사의 시제가 잠깐 나와요. 동사의 시제라는 건 이 동사가 언제 이야기냐, 지금 일어났냐, 옛날이냐, 이런 표현이죠. 미래냐. 그런데 여기서는 현재하고 과거 두 가지 시제만 잠깐 다룹니다. 나머지 시제 표현들은 어디서 배우느냐 하면 저 뒤에 가서 조동사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알 건 이거예요. 한국어에도 여러분 동사 원형이 있을까요? 한국어의 동사 원형도 있습니다. 한국어는 사전을 찾을 때 나오는 그 동사 형태가 동사 원형이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랑하다라는 동사, 사랑하다라고 사전에 나옵니다. 사랑한다라고 안 나오죠. 요즘은 전자사전이라서 나올지 몰라도 원칙적인 사랑한다라는 동사의 동사 원형은 사랑하다예요. 그런데 이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사랑하다는 실제 문장에서 우리가 못 쓰죠. 난 널 사랑하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즉 한국어는 동사 원형을 실제 문장에서 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동사의 마지막 이 어미 형태, 종결어미, 이 동사의 어미 이 형태를 바꿔서 현재든 과거든 표시를 해요. 자, 볼까요? 난 널 사랑하다가 아니라 한다, 지금이면. 어때요? 동사에 니은다를 붙여서 현재를 표현합니다. 과거면 난 널 사랑했다. 어때요? 쌍시옷다를 붙여서
과거를 표현합니다. 이해되죠? 한국어도 이렇게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시제를 표현합니다. 그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동사 원형에 현재, 과거 이 표현이 있죠. 그죠? 현재는 일반적으로는 동사 원형과 똑같아요. 그리고 과거는 ed를 붙이거나 또는 동사의 과거형이 정해져 있죠. 동사에 ed를 붙여서 과거를 만드는 걸 규칙 변화라 그러고, 규칙 변화 동사라 그러고, 정해져 있는 거를 불규칙 변화 동사라 그럽니다. 자, 그 부분은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밑에 거기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 동사 몇 개 예를 들어놨습니다. 규칙 변화할 때 ed 붙이는 것도 역시 뭡니까? 아까 es, is 이거 붙이는 것처럼 귀찮죠. 귀찮은데 이래요. 일반적으로는 ed를 붙입니다. 그런데 동사가 e로 끝나면 d만 붙입니다. 그죠? 그리고 y, 자음 플러스 y, 아까 es, 앞에 es처럼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면 y를 i로 고치고 ed 붙이고, 단모음과 단자음, 모음 자음 알죠? 모음은 아예, 이, 오, 우, 나머지는 자음. 그러니까 모음 하나, 자음 하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 마지막 자음을 하나 더 붙여주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begged 이렇게 되죠. g를 하나 더 붙입니다. 그리고 불규칙 변화 동사는 따로 외워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방금 여러분 앞에서 s, is, es 붙이는 거와 지금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 동사의 과거형, 이게 굉장히 우리를 이제 곤란하게 하는데요. 선생님 생각은 이래요. 이게 우리가 너무 이거를 우린 중요시해. 근데 사실 좀 틀릴 수도 있어요. 특히 뭐 말로 할 때는 좀 틀려도 잘 몰라. s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ed도 발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문장을 써나가고 내 생각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너무 비중을 주면 안 됩니다. 우선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린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냐? 시험 때문이죠. 그죠? 내신 시험 때문에 이걸 뭐 S 붙이냐, ES 이걸 너무 막 심도 있게 묻죠. 그리고 동사의 과거형, 뭐 불규칙 변화 동사 이것도 막 외워서 시험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놈의 시험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걸 중요시하는 거지, 당장 내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걸 너무 중요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점수 잘 나온다고 영어 잘하는 거 절대 아니다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시험하고 영어 실력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라이팅을 하고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책을 잡았으니까 이런 것들은 문장을 써나가면서 하나하나 익혀나가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너무 여기에 비중을 두면 안 돼요. 자, 정리해봅시다. 이 강의는 이렇습니다. 명사의 기능, 한국어는 조사로 표현한다. 그래서 명사의 위치도 자유롭고 동사는 반드시 문장 끝에 온다. 영어는 명사의 기능을 명사의 위치로 표현한다. 동사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 뒤에 오는 건 목적어나 보어. 이해됐죠? 그래서 영어는 주어 다음에 반드시 동사가 따라오고 이 동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 이게 요 강의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시제 표현은 한국어든 영어든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시제를 표현한다. 여기서는 현재 과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 자, 이게 답니다. 자, 다 됐고 이제 뒤에 프랙티스가 나오는데, 프랙티스 넘겨보시면 1형식, 3형식이니까 즉 명사하고 동사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짧죠. 그런데 이렇게 짧은 문장을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연습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유는 아까 말한 것과 같아요. 동사 표현에 너무 쫄지 말고 해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어순 차이가 실제로 이제 긴 문장 갖고 해도 좋겠지만 짧은 문장으로 요거부터 차근차근 익혀나가서 뒤에 긴 문장을 써내게끔 연습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프랙티스 연습 문제는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해놓고 그 다음 프랙티스 이제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 프랙티스 해설은 모든 문제를 다 같이 풀면 좋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몇 가지 거기서만 잡아서 같이 한번 해보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할 게 있어요. 프랙티스 연습할 때 제가 학생들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는 한 명 한 명 자기 문장을 만들게 시킵니다. 어떤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을 맞느냐, 숙제 있는 걸 가지고 맞느냐 틀리냐는 뭐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했다라는 데 의미를 둬요. 했으면 된 거예요. 틀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내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꼭 시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 나온 문제 내가 한 개도 안 틀리고 맞췄다 해서 빙고 좋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다 그 문장을 실제 내가 써먹을 수 있어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첫 문장이 뒤에 나오면 그럴 거야. I study English. 이거 누가 못해. 근데 그거 뭐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I study English라는 거에서 I study만 놔두고 English를 바꿔서 다른 걸 많은 걸 넣어볼 수도 있겠고, 또 I를 주어를 바꿔서 말해볼 수도 있겠고, 이런 형태로 자기 문장화 시키는 연습을
꼭 해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또 프랙티스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